생각보다 산업계 인더스트리로 진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되게 재밌는 거는 VC 출신으로서 스타트업을 창업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핀테크 영역에 있는 그 딥서치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그 코딩 교육을 하시는 팀 스파르타도 대표님이 VC 출신이시고,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 하는 더 스윙이나 그리고 공유 오피스 하는 패스5, 그리고 스파크 플러스 대표님도 예전에 투자업을 종사하신 적이 있고요. 그러면 VC 출신 사업가는 과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른 창업가보다 좀 더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나 능력이 어떤 부분에 있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지만 생각보다는 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V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전석철의 유니콘의 전석철입니다. 오늘은 많이 이제 제가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거나 비단 창업자들만이 아니라 여러 지인들 아니면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처음 만나는 분들 아니면 심지어 대학생 후배들한테까지도 이제 듣는 질문들 중에 하나인 VC는 과연 라스트 커리어일까요? 아니면 VC도 이직을 하나요? 아니면 VC에서 다른 직업으로 이제 바뀌는 사례들이 있나요?에 대해서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투자자의 이제 포지션 자체가 약간 라스트 커리어 아니냐. VC 같은 경우에는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투자를 좀 진행하는 면도 있고, 그 경험이 쌓이면서 쌓인 노하우들이 그 투자의 성패를 좀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VC 라스트 커리어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을 좀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VC들이 이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어쩔 때 기사가 나기도 하는데, 이게 좀 흔한 일이냐 아니면 좀 굉장히 의외 드문 일이냐 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생각보다 여기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이런 질문 왜 했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진짜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라스트 커리어로서 정말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요. 제가 아는 분은 지금 70이 넘으셨는데도 굉장히 현역 VC로서 활동을 하시고, 투자에 있어서 언제나 호기심을 가지시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찾아가면서 투자를 진짜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이제 기존의 경험들을 위주로 이제 이야기들도 하시기도 하고, 기존의 경험 프레임을 이제 바탕으로 예전에는 이런 비즈니스였는데 이게 벌써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즐거워하면서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오랫동안 이 시장과 산업이 변화하는데 오랫동안 투자를 지속하시고 오랫동안 수익률을 유지하실 수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유연성과, 그리고 가장 필요할 때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판단을 이렇게 내려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력을 좀 가지신 분들이 좀 더 오래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VC가 잘 이직을 하느냐라고 봤을 땐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전에 소속돼 있던 회사는 진짜 원클럽맨으로서 그 회사에 어떻게 보면 첫 입사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쭉 계셨던 경영진도 계시고요. 생각보다 이직을 나는 7번, 8번 했어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특성을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VC들이 좀 언제 이직을 많이 하는가, 좀 어떤 시기에 왔을 때, 어떤 스텝에 왔을 때 이직을 많이 하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경향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VC도 이제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펀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그 펀드의 생성과 그리고 이제 회수와 청산에 좀 맞추는 것도 생각보다 좋은 판단일 것 같은데요. 그 펀드를 결성하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가, 그 펀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는 대표 펀드 매니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펀드 성격에 따라서 이거는 다양하게 설정이 되는데, 펀드를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핵심 운용 인력이 이렇게 속해 있는 그런 요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핵심 운용 인력이 약간 정책 펀드 기준으로 봤을 때 핵심 운용 인력이 3년 이상의 벤처 투자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지는 대표 펀드 매니저는 5년 이상의 벤처 투자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서 트랙 레코드가 그 조성하는 펀드의 성격이랑 많이 일치할 것, 아니면 트랙 레코드가 굉장히 좋을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는데요.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직의 가장 중요한 단서인 것 같습니다. 핵심 운용 인력의 역량이 되면서 트랙 레코드가 일치하는 어떤 특정 이제 벤처 투자 펌에서 결성하려고 하는 그런 펀드와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고요. 5년 이상 투자를 잘 하셨고 그 레코드가 굉장히 좋은 분들 중에서 이제 많이 펀드를 결성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해당 요건에 충족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은 제의를 더 받는 것 같고 더 많이 이제 이직 여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건 생각보다 재밌는 건 벤처 투자라는 것 자체가 역시나 호흡이 긴 투자 방법이고 그런 비즈니스인 것 같습니다. 펀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뭐 7년, 8년의 만기로 설정된 펀드가 많이 있는데요. 그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해외에 비교했을 때 펀드 만기가 좀 너무 짧은 거 아니냐. 비즈니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업을 해서 뭐 우리가 엑시트라고 하는 뭐 상장이나 아니면 인수되기까지의 평균적인 기간이 11년에서 13년이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럴 정도로 벤처 회사가 생기면서 이제 회수까지 가는 기간은 굉장히 좀 긴 여정이고 그 여정을 한번 경험을 이렇게 해본 분들일수록 어떻게 보면 그런 VC펌의 수요가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건 VC가 어떤 VC펌에서 다른 VC펌으로 이직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생각보다 산업계 인더스트리로 진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되게 재밌는 거는 VC 출신으로서 스타트업을 창업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생각을 해보면 많이 알려진 스타트업으로 생각을 해보면 핀테크 영역에 있는 그 딥서치라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VC 출신이시고 어떻게 보면 회계사 출신이자 VC 출신이자 프로그래머인데 창업을 하신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코딩 교육을 하시는 팀 스파르타도 대표님이 VC 출신이시고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하는 더스윙이나 그리고 공유 오피스 하는 패스트5 그리고 스파크 플러스 대표님도 예전에 투자업을 종사하신 적이 있고요. 해외 송금하는 모인이라는 회사 대표님도 VC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건기식과 비건 라이프를 추구하는 파지티브 호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VC 출신이십니다. 그러면 VC 출신 사업가는 과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른 창업가보다 좀 더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나 능력이 어떤 부분에 있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투자자 출신이시고 이제 투자자의 입장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자기 산업을 잘 정의하고 자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 시장에서 본인의 포지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늘 고민하던 일들이 이 시장 과연 좀 큰 시장인가? 이 시장 성장하고 있나? 약간 이걸 고민을 하고 이 시장에서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지? 이 플레이어가 과연 잘하는 부분은 뭘까? 이런 차별성이 있나? 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가만히 봤을 때는 시장 선택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성장하고 있는 큰 시장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투자자들은 그런 시장을 잘 골라서 진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장도 하고 시장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큰 시장을 잘 선택을 하시고요. 그 시장에서도 또 좀 관점을 되게 잘 설명을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른 경쟁사들이랑은 정말 다르게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반대로 초반에 그런 이분들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도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그냥 언급을 한 거고요. 다만 이제 많은 이제 VC들이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을 창업했을 때 이야기를 듣는 부분 중에 이제 초반의 어려움들은 실제로 오퍼레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초반에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크게 사업을 정의하고 그 시장 내에서 포지션을 이제 잘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사업을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이제 워킹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을 채용하고 어떤 조직 구성을 하고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가고 어떻게 리소스 투입하는 의사결정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초반에는 많이 헤매는 모습도 좀 보이고 그런 시행착오들도 점점 쌓이면서 더 진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출신 VC분들도 없느냐? 그분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사업자 출신 분들은 좀 회사를 만드시거나 투자 펌을 만드시거나 좀 매니지먼트 레벨로 많이 진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한번 하셔서 이제 엑시트를 하시고 자기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보통 엑시트 하시고 이제 사업을 투자업을 이제 진행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축적돼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회사를 만들면서 시작하신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이제 투자 스테이지로 봤을 때는 초기 분야에 이제 진입을 하셔서 보다 더 본인의 경험을 조언을 하거나 본인이 이제 좀 처음에 이제 회사들이 만들어져서 팀빌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초반에 가져야 되는 그런 지분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업가 출신 VC분들로는
뭐 메시어 벤젤스 대표님이나 아니면 퓨처플레이,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등의 대표님들이 창업자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소프트뱅크 벤처스의 대표님도 사업가 출신 대표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여러 가지 들려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이제 봤을 때 사업가 출신 대표님들의 가장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그냥 회사가 평이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에는 사실 그런 차이를 못 느끼는데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많은 조언들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정말 임팩트 있는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르치거나 본인의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후기하려는 게 아니라 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될 텐데 나도 이게 충분히 공감하는 이슈고 나 같으면 약간 이런 부분을 좀 놓치지 않고 고민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그런 같은 눈높이에서 그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어떻게 보면 더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선호를 받는 것 같습니다.